흰 다방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닐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이 끝난 뒤에 오세요. 아무 때나 좋아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고 아무나에게 이런 쪽지를 쓸까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세월 지난 이들은 알지요. 배우자와 잘 살고 있어도 갈비뼈 안 깊은 곳에 비밀 두어쯤은 숨기고 산다는 것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 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1995년에 개봉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기억하시나요? 잡지 표지의 실을 사진을 찾아 시골에 온 사진작가 로버트와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시골 여인 프란체스카 이야기입니다. 몇 장면을 잊을 수 없어 2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가 궁금해서 메디슨 카운티의 추억을 읽습니다. 흰 나방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닐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이 끝난 뒤에 오세요. 아무 때나 좋아요. 여자의 쪽지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찾아오지요. 그리곤 내가 밟아온 길은 이렇게 당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나 봐요. 라고 답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둘 사이의 간격과 긴장된 표정을 보면 진실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들의 추억으로 갑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추억에서 여자의 추억을 봅니다. 시공사 책입니다.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가 들려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고 빙그레 웃었다. 그는 또 다른 때 또 다른 다리 밑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은 채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그 다리가 그의 머리 바로 위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 촬영을 끝냈을 때 고무장화는 진창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려 하는 순간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에도 그는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그것을 높이 쳐들었다. 그는 두 다리가 여전히 진창 속에 똑바로 처박힌 상태에서 철퍼덕 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렇게 해서 진창 속에 들어놓은 자세가 된다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지요. 내 꼬락서니가 재미있어서. 나는 고무장화 속에서 양말을 신는 발을 빼낸 뒤 그 위쪽 강물에서 몸을 씻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리를 촬영하는 데는 성공했죠.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녀는 그가 가끔 그렇게 자신을 비웃는다는 점을 지적해 줬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킨케이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늘 인간이 성숙했다는 증거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 하나가 바로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와 스스로의 삶을 실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고, 따라서 인생의 궁극적인 부조리함을 좀처럼 깨닫지 못해요. 나는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때마다 혼자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나는 노상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자연히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즐겁게 지내죠. 프란체스카는 성숙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고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을 보고 질투심으로 셀축해하는 게 아니라 찬탄하는 마음에서 싱긋이 웃는 거지요. 내가 생전 처음 바흐를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나에게서는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은 환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바흐의 음악보다도
나 자신의 반응이 훨씬 더 인상 깊어 가급적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 애썼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에 파리의 한 카페에서 장고 라인하르트라는 집시 친구의 기타 연주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화재로 손가락 2개를 잃는 바람에 남은 손가락들만 연주를 했는데 그 손가락들을 번개같이 눌리면서 제대로 연주를 해내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같은 반응을 보였죠. 시샘이 아니라 찬탄의 반응을. 그는 반지 낀 왼손을 쳐들어 엄지와 다른 2 손가락만 까딱거리면서 기타 치는 흉내를 냈다. 내 파일 어딘가에 장고 라인하르트가 한쪽 어깨 위에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건물 벽에 기대 서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엄지와 다른 손가락 2개만으로 연주를 해내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진작가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장비와 필름만 갖고서 멕시코 혁명 때의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본 적이 있죠.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작품이었어요. 테오도르 로자크의 조각이나 피카소의 그림만큼이나. 그때 나는 질투심을 느끼는 대신에 그저 싱긋이 웃고 내 할 일을 계속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성취에서 불완전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안달하기보다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응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보다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는 말을 멈추고 다시 빙그레 웃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애초에 물었을 때 알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일장 연설을 듣게 되지요.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흐른 지금 프란체스카는 로즈먼 다리의 왼쪽 난간에 손을 댔다. 자신이 그를 초대하는 쪽지를 남겨놓았던 곳에. 흰 나방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닐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이 끝난 뒤에 오세요. 아무 때나 좋아요. 맙소사, 내가 대체 뭐에 씌었기에 그런 짓을 했다지. 그녀는 그동안 수없이 그렇게 반문해왔다. 그전까지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아온 여자가 그처럼 사악한 주사위를 굴리고 그처럼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다니. 그녀가 걸치고 있던 옷자락이 갈라지면서 불행했던, 그러나 그녀가 소중히 여겨온 자매가 나타나 나흘 동안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 나흘간의 드라마는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한 시간들로 이어졌고 그 강렬했던 시간의 밀도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살포시 미소를 머금었다. 그 사람과 또다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오로지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 이따금씩 저지르는 사소한 죄 같은 것 말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그동안 아무 회한도 느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점일 거야. 다리안이 잠자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는 바람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서 손을 떼고는 그녀의 삶만큼이나 고른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녀는 그 삶이 너무나 고르고 정연해서 가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녀의 그 숨막힐 듯한 침묵이 비명을 내지르도록 거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덕분에 비명을 지를 수 있고 그 비명 때문에 살 수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덕분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로 끝나네요. 오래오래 읽고 싶은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이어지겠습니다.